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국회에 뭐 대통령실이 뭐 해명이야. 뭐 그동안 사실 거짓 해명이 수차례 반복이 되었고 대통령이 직접 한동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경선 때 한 두 번 본 거고 본인은 딱 정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들이 매정하지 못해서 좀 관계를 좀 지속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뭐 큰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관련된 내용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가 고위 관계자 말로 이제 보도가 됐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저는 국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민주당이 주관하는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심은 제가 보기에 폭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2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냉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이 국면을 지금 제1야당이고 사실상 국회의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전략기획위원장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데요. 좀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 국면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네. 사실 뭐 오늘 제가 이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이제 미리 예상을 하고 오늘 요 자리에 제가 출연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게 보안이 잘 지켜졌고 그리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오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방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오기까지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어제 섭외를 할 때까지는 네,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과정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원내에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잘 유지하면서 검증도 하고 뭐 이 사항은 기자회견을 좀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상황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이어서 혹시 당선인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지위상의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 신분도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인수위원들도 민간인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이제 간주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제3조의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 당선인은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 지위를 누리는 단계. 법적 신분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공적 지위를 갖는 것이니까 네, 네, 네. 법률적 책임도 동일하게 져야 네,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적 인수위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만약에 인수위 위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이제 예를 들면 간주해서 이제 그 처벌을 받거나 이제 법적 처리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게 그 명시가 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법적 적용의 문제는 저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 그 외에 그 무엇을 위반했냐 이제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이 일단 일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선거법상으로 이제 선거 개입 그리고 또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고 네. 공소시효는 한 10년이기 때문에 예. 뭐 이 부분에서는 뭐 공소시효 문제는 전혀 문제가 예. 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당법상의 이제 그 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리고 앞에서 많은 이제 증언과 이제 보도가 있었지만 명태균 씨가 그 경선 단계부터 네. 매일 거의 매일 이제 보고를 하고 맞습니다. 통화를 하고 예. 이렇게 했다고 본인이 증언 이제 했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공표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다. 네. 그리고 선거 당일날 네. 선거 전날 예. 또 캠프에서도 그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들도 있었고 증언들도 있었는데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회계 장부상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회계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무상으로 예를 들면 그런 선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이거든요. 명태균 씨 계산으로는 3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네, 이렇게 3억 7,520만 원. 예. 네네 그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그 돈을 사실상 윤석열 그 대통령이 이제 무상으로 이제 제공을 받은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공천을 제공했다. 그에 네. 대한 대가로 예.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쭉 있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은혜를
뇌물죄를 잊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뇌물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 정황들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조각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검찰의 수사도 필요하고 뭐 검찰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특검이 불가피하다. 특검 일정에 대해서 당 안에서도 논의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긴박하게 급진전한 예,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급진전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제 이제 11월 14일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제 표결 처리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네. 이 국면에서 사실은 1차에서는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네. 유세한데 거부권 행사 또 하겠죠. 글쎄요, 이것을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 네. 그 거부권 행사 자체가 저는 사실은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졌다고 높다. 예, 예.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본인의 개입 여부가 명확해진 물증이 지금 제시가 나온 된 거니까. 상태에서 예. 개인의 어쨌든 그 예를 들면 공적 권한을 사적 그 안위를 위해서 네. 활용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법리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좀 갔다고 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것을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건 또 새로운 이제 예. 죄가 추가되는 거라고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것은 이제 탄핵 국면으로 바로 돌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았던 해명은 거짓말로 이제 다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공천 개입에 스스로 본인이 이제 그 자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내용도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하는 용이었다라는 명태균의 해석을 들어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국민의힘의 이제 원내가 어떤 입장을 그 피력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한동훈 대표는 특감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재판이 끝나기 전에 특감으로 이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어떤 입장입니까? 네, 특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특감은 아니 뭐 특감도 필요하긴 합니다. 네, 예. 필요하긴 하지만 예. 특감은 기본적으로 예. 앞으로 이제 그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몸조심 행실을 조심하라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경고를 주고 그 예방하기 위한 어떤 취지의 성격이 강한 게 이제 특감입니다. 네. 특별감찰관. 예.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단계에 초동에 그것을 네. 좀 더 확산되거나 심화되기 전에 수습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운영될 수 있는 게 특감인데 네. 지금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 그래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 그리고 공천 장사를 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그 불신의 원인이 되고 사실 그 불신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신의 요인을 제거하라고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특감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신뢰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감은 특감으로서 필요는 합니다. 뭐 그건 그거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네. 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특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은 상당히 없다. 예, 거의 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고 민주당에서 추가 폭로 가능성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제보가 와 있는 모양이죠. 저희가 그 제보센터를 어쨌든 만들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제보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수차례 이제 밝혀왔고 그와 예. 관련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예. 여러 의견들이 이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여간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인 검증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후 과정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바로 그것을 즉시 공개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마침 그 운영위원회에서 네, 네, 네. 예,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 국감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점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원내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오늘 그 서영교 의원 인터뷰 가운데 그
저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지금 비서실장인 정진석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보선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던 걸로 다시 한번 수정 정정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워낙 뭐 충격적인 내용을 민주당이 이제 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후의 정치적 파장은 매우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